오랜만에 리커전 관련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뉴스가 많으면 자주 올려드릴 텐데 최근 별다른 뉴스가 없다가 어제 새로운 소식이 있어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7월 8일 리커전은 저인산 효소증 치료제 REV102에 대한 권리를 100%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REV102는 랠리바이오라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던 신약 후보인데 이것에 대한 전체 권리를 인수한 것입니다. 저인산 효소증은 ALPL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 근육대사와 뼈 형성에 필수적인 ALP 효소의 감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임상적으로는 뼈 재생이나 무기질화 작용에 장애가 나타나고 유치의 조기 상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며 미국과 유럽 주요 5개국의 환자는 7,8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FDA에서 승인받은 유일한 저인산 효소증 치료제는 부족한 ALP 효소를 대체해주는 스트렌시크라는 주사제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의하면 스트렌식의 연간 치료 비용은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적게는 30만 달러, 많게는 250만 달러나 됩니다. 앞서 저인산 효소증은 ALP 효소가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했죠. ALP 효소는 PPI를 분해해 PI로 바꿔주고 이렇게 생긴 PI는 칼슘 이온과 결합해 뼈의 주요 성분인 수산화 인해석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저인산 효소증 환자는 ALP가 부족하므로 몸속에 PPI가 축적되고 수산화 인해석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번에 리커전이 인수한 REV102는 세포막에 있는 ENPP1 효소를 억제합니다. ENPP1은 ATP로부터 PPI를 생성하는 효소인데 이 ENPP1을 억제해 새로 생기는 PPI라도 줄이는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PPI 축적은 완화되고 PI와 칼슘 이온이 결합해 뼈 형성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이 약물은 최초의 경구 복용 치료제이고 주사제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주사제보다 더 작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 안전합니다. 리커전 자체 플랫폼인 리커전 OS를 이용해 타겟에 잘 결합하고 부작용이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임상 연구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생존율 실험입니다. 점선 그래프는 ALPL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킨 저인산 효소증에 걸린 생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줄어들고 결국 22일 만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반면 짙은 파란색 그래프인 REV102 투여군과 기존 FDA 승인 치료제인 스트렌식 투여군은 생존율이 100%에 육박합니다. 즉, REV102의 생존 연장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운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건 REV102를 생쥐에게 투여한 후 2시간 뒤, 24시간 뒤 혈장 내 PPI 농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2시간 뒤 REV102를 투여한 생쥐의 PPI 수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즉, 우리가 원했던 PPI 축적이 억제된 거죠. 그러나 24시간 뒤 PPI 수치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즉, REV102는 일시적으로 PPI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지속 효과는 떨어집니다. 약을 반복 투여해야 효과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종아리뼈의 골밀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경쟁 약품인 스트렌식을 투여한 그룹은 골밀도가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REV102를 투여한 그룹은 거의 정상 생쥐 수준으로 골밀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REV102가 후기 발병형 저인산 효소증 생쥐 모델에서 골 결손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혈장 PPI 농도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왼쪽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란색 화살표는 무릎에 있는 슬개골을 가리키고 초록색 화살표는 성장판을 가리킵니다. 저인산 효소증에 걸린 생쥐들은 슬개 대퇴 관절이 저형성됐고 성장판 구조도 이상합니다. 반면 REV102를 30mpk만큼 투여했을 때 뼈 결손이 일부 개선되었고 100mpk만큼 투여했을 때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습니다. 즉, REV102는 용량 의존적으로 골 형성 결함을 회복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저인산 효소증에 걸린 생쥐들의 혈장 PPI 농도에 비해 REV102를 30mpk 그리고 100mpk 투여한 생쥐들의 혈장 PPI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현재 REV102는 IND Enabling Study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미국 FDA의
임상시험을 신청하기 전 수행해야 하는 전임상 연구들입니다. 회사는 2026년 하반기에 임상 1상에 진입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커전과 랠리바이오 간의 계약 조건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랠리바이오는 750만 달러 수준의 리커전 주식을 먼저 받습니다. 그 후 추가 전임상 연구가 시작될 시 1250만 달러 수준의 리커전 주식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1상에 돌입해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현금을 500만 달러 받게 됩니다. 또한 REV102가 상용화되어 리커전이 매출을 올릴 경우 그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고 한 자릿수 로열티라고 하는 거로 봐서 1에서 9% 사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커전이 REV102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팔게 되면 그에 따른 매각 수익의 일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발표되고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리커전은 종가 기준 약 9% 상승했고 랠리바이오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랠리바이오는 어제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1,500만 달러, 직전 분기 매출 21만 달러의 아주 작은 회사다 보니 가볍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약에 대해 누가 승자인지 생각해 봅시다. 단기적으로는 랠리바이오가 승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랠리바이오는 워낙 작은 회사이고 1분기에만 1,000만 달러의 영업활동 현금 유출이 있을 정도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비용 지출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랠리바이오는 잃을 게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리커전에게 유리한 딜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부터 REV102는 리커전의 파이프라인에 들어와 있었지만 아무래도 랠리바이오와의 합작품이다 보니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계약으로 인해 최초의 경구용 저인산 효소증 치료제라는 큰 시장 기회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임상 단계에서 실패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발 비용과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래도 리커전 경영진들이 REV102에 대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 계약을 성사시켰을 것이라 믿고 앞으로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저인산 효소증 환자들이 완치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